타고난 환경은 인격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면은 가족력으로 걸리게 되는 병도 유전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타고난 순리나 환경 같은 게 불만족스러우면 그 상황에서 사람이 원래는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보통은요,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불만족스러워 하면서도 그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이걸 프로이트는 반복 강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반복 강박이 뭐냐면 나에게 전혀 이롭지 않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 안 변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타고나거나 환경적으로 굳어버린 것들이 쉬이 바뀌지 않는 점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자신을 방치해 두는 느낌이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을 했던 게 주어진 것들에 순응하며 살았지만 그간은 이제는 내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게 바로 자기강박이라는 깊은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첫 시작이었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러한 반복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불안하거나 삶이 괴로운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릴 책은요, 미로슬라브 볼프의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일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물론이고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고민이나 어떤 기준을 두고 사는 게 진짜 내 행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에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기 삶에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에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중요한 게 선택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작은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을 강조한 거겠죠. 하지만 이 선택의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회나 주변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의뢰 따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만약 씨앗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심겨진 밭 안에서 발아하기 위해서는 비나 햇빛, 바람, 흙의 상태, 이런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좋은 환경일수록 생장하기가 더 수월한 건 맞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 의지와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 그런 환경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겪는 어떤 삶의 불만족, 불안,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그거를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책에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무의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 나가는가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1단계는 자동 조정 모드예요. 이 단계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왜 하는지의 이유를 달거나 깊게 고민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지 않고 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가령 일을 그냥 바로 가서 닫거나 핸드폰을 열어서 바로 인스타그램부터 확인하거나 이렇게 무의식적인 습관들을 의미해요. 내가 진지한 고민을 갖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입력된 값이 자동으로 출력되듯이 움직여지는 거죠. 하지만 자동 조정 모드로 이루어진 선택은요, 처음부터 또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명 어떤 의식을 갖고 그 행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행동에 대한 인식조차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2번째 단계는 효율 단계예요. 이 과정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이득이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 단계에서는 어떤 가치 판단이나 감정 없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동작하듯이 행동을 했다면 이 2번째 효율 단계에서는요, 어떤 행동과 선택에 대한 가치 판단을 고민하고 해답을 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가령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원하는 점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이 지금의 공부 방식에 뭔가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과정이 이 2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의 근본적인 고민보다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얕게 고민을 하는 과정으로 보기가 좀 쉬워요.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법만 찾다 보니까 그 목표의 방향성이 올바른 건지
또 내가 원하는 기로를 잘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자동 조정 모드, 효율 단계, 이런 것과 달리 훨씬 원론적인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앞서 예시로 들었던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걸 성취한 이후의 삶에서는 내가 그리는 미래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초월 단계예요.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내가 자기인식 단계에서 얻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의 타당성을 찾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목표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지, 나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저는 제 목표가 작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글을 써오면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책을 출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왔고, 자기 인식 과정에서 제가 글을 진짜 쓰고 싶어 하는 건지, 그렇다면 왜 쓰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 뒤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더 원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시점에 도달한 거예요. 가령 내가 글을 쓰고 작가가 되는 게 정말 원하는 거였나? 그리고 그걸 이뤘을 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라는 식으로요. 근데 이런 단계 없이 그냥 살면 안 돼? 이런 생각 들기도 하잖아요. 대부분은 이런 인식의 발전 단계를 거치기보다는 자동 조정 모드나 효율 단계에 머물면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나를 불행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어떤 환경과 선택을 계속 이어가는 행동 강박을 반복하면서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면 마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를 중심에 두고 깊이 고민하거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을 하면 어느 순간은요, 길을 잃게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서울에 취업하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좋을 줄 알았지만 막상 이 도시에서 기대했던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고 마음이 불행했을 때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모두 거쳐서 나만의 답과 방향성을 찾아가면 이게 지금 맞나? 라는 불안이나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라는 무력감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해도 돼? 라는 그런 불확실함? 또 실패의 기분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 단계를 모두 거치면서 원론적인 나만의 답,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루틴화하는 단계는 꼭 거쳐야 되는데요. 명확하게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더라도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직하게 걸어 나가야 하는 그 과정과 노력이 필요해요.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행동을 또 지속하는 힘이 없다면 결국 내 일상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때에는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기존에 유지해왔던 행동 강박으로 이어져 왔던 것들을 고치고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바뀐 새 습관과 실천 사항들이 자동 모드로 마치 기계가 돌아가듯이 삶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소크라테스는 무의식에 따라 행동하는 삶을 성찰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가치가 없다 라고까지 비판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저도 그간 살아왔던 대로 나한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적당히 살았을 때는 계속 불안하고 계속 근심 걱정이 있고 내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지가 않은 느낌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그 느낌과 불안이 너무 싫은데 늘 똑같은 방식만 고수하면서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고나는데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을 했던 거죠. 딱히 저한테 이 환경과 조건을 바꿀 능력이나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포기를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결국은 제가 성찰하는 단계 중 1, 2단계에서만 머물렀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신경하고 무기력하게 시간만 흘러갔죠. 뭐가 도대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건지, 왜 난 계속 내 일상과 자신에게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족을 겪는지 진짜 몰랐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뭔지, 난 어떻게 살고 싶은 건지에 대한 고민은 애초에 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고민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해결하고 싶다. 70%가 육박하는 환경은 내가 어찌 바꾸지 못해도 남아있는 30%의 가능성으로는 내 의지로 뭔가 바꿔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느 순간은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전과 다른 방식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가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의 말, 또 어떤 결론, 결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열심히 써서 출간한 책이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모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되게 이 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불확실함?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거나 또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래서 좌절하고 싶을 때에도 포기를 하지 않으려면은 그 계속해 나가는 힘? 그건 결국 내가 그 안에서 나만의 가치를 찾아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전에는 사람들의 인정과 보여지는 결과값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계속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내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밉고 그래서 자기 비하를 계속하면서 내 타고난 환경에 대해서 탓을 하고 그쪽에 책임을 다 떠미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결과에 많이 매몰됐다면 자기 초월 단계에서 나만의 답을 찾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든 그냥 계속 해나가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책에서는요, 좋은 삶을 구성하는 3가지 질문을 이야기해요. 전 이 질문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에요.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엄청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나 메모장에 한번 2-3줄 정도 간략하게 적어 보세요. 이때 이게 너무 막연하다 싶으면 내가 엄청 부러워하는 존재? 워너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적어보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 이유를 써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면서 살고 싶은가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소망이 있을 때 그걸 이루고 싶은 그 욕망에는 원론적인 바람이 있을 거잖아요. 전 글을 쓰고 싶었던 이유가 자기 표현의 욕구였어요. 내 자신은 너무 미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데 이런 내 이야기라도 누군가 공감해 줄 때, 또 끄덕여 줄 때 그때 뭔가 살아있는 이유? 또 느끼는 기쁨 이런 게 엄청 컸어요. 그게 바로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고 글 쓰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이유예요. 왜냐면 쓰는 인간으로 살았을 때 저는 제 존재를 증명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좋은 삶은 어떤 느낌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평소에 잠들 때 자기 전에 침대에 딱 누웠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기분으로 잠들고 싶은지,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어떤 기분이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원론적이고 좀 추상적인 질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말들이지만 일상의 뼈대는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의미와 가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면서 이루는 거거든요. 그 안에 뼈대가 없이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값,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이런 것만 연연을 하면 쉽게 번아웃이 오고 길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고 총 4가지 의식 단계 중에서 난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자신만의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